최순실 씨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최 변호사님, 이제 최순실 씨 구치소, 지금 서울구치소 같이 있는데 남부구치소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이 본인이 반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 본인이 반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여사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는 1층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쪽 구석에 있고 2층에 조윤선 전 장관이 있고 3층에 최순실 씨가 있습니다. 네. 결국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아침 출근길에 같은 아파트에 있다고 봐도 옆집 사람을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공범의 말 맞추기 우려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전문 용어로 비둘기를 날린다 해서 쪽지 같은 것들을 옆에 전달하는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지금 남부구치소로 지금 보내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부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인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분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안종범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남부구치소는 옛날에 이른바 영등포 구치소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남부구치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척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최순실 씨가 그쪽으로 가면은 지금 시설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오래된 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가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예. 어쨌든 관리 차원 그리고 또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 또한 법무부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있다고 하면은 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문제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 기존에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수감자를 의무동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식의 보도, 그러니까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특혜는 생수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든지 또는 의무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수감자를 예. 의무실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교도관이 따랐다. 이걸 지금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최순실 씨가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도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른 증인들이나 다른 이 피의자들한테 질문을 계속 해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 그 대목을 또 법조계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런 질문이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대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워낙에 음지에서 계속 있어서 그렇지 비선 실세였어서 그렇지 스스로는 굉장히 스스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아까 구치소에서도 사실 그 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자신의 어떤 성격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네.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왠지 저 말이 그렇게 믿어지는 어떤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구치소에 있었던 한 수감자가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소식 올린다는 건데 아까 저희가 TV 얘기했잖아요. 아까 법무부에서 케이블 TV도 시청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이유가 예. 특히 무한정한 끓인 물이라던가 생수를 공급해서 나머지 제조자들과 차별적으로 특혜를 줬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그것을 고발한 사람 수감자를 다른 구치소로 이감시킨다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SNS에 올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최순실 씨 방이 고정식, 즉 교정당국이 틀어주는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케이블 TV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되자 알려지자 기자들이 구치소에 확인해 보니까 기사를 쓴 목적이라면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재밌어요. 예, 이게 아주 더욱더 오해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수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1인 독방실에 그 얘기 저희가 많이 했죠. 수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홍거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있게 해준다는데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임을 본인이 밝혔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인 독방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구치소지만 감옥일지라도 다 말들이 밖으로 새나가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이 이것을 쉬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 행정을 해야지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건과에 대해서 잘못한 것과 그리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향후에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구치소 내에서도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겠지만 그 어느 곳이든 그거 안에서 또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첫 뇌물죄 재판이라서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물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재판 같은 경우에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첫 재판이 이루어졌죠. 예. 그 재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면은 결국 실형이 나올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인을 하고 있고 최순실 씨도 죄를 부인하는데 예. 그 중에 약한 고리로 한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 이 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첫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봤는데 1번 타자로 나갔던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성명에 나는 최순실 씨 모르고 나는 여전히 부정한 청탁하지 않았고 대가관계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해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나는 어떤 선의로 삼성이 도와줬는 것인데 내가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대해서 미안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의 스탠스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두 쪽 다 지금 뇌물 과연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히 부인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연 입장을 바꿀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오늘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뇌물죄를 부인했던 거에 오히려 실질적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3명 중에 1명만 무너져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두 사람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선의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는 죄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정말 나한테 배려를 하고 은혜를 준 사람들이지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으로 불법적인 것들을 준 게 아닌데 괜히 나와 연결돼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또한 어느 여론의 동정론을 좀 일으키고 특히 이 기사를 보는 삼성 측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삼각구도를 공고히 해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것을 먼저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애는 한 배를 탔다.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은 저것이 여러 가지 뭐 계획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은 정말 여러 가지 돈을 주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가 아마 강력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지경까지 만든 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뒤늦게라도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직접 얘기한 건데. 제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정치 계절이 돌아와서 대선 정부에서 계속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프레임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뇌물이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이 뇌물 관련해서 자기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건 프레임이다 하면서 자기도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고영태 의혹. 고영태가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나와 고영태가 만났다라는 것이 아무리 무슨 뭐 불미스러운 어떤 만남일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은 고영태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고영태가 지금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끼리 작당한 것이다. 이 프레임을 다시 한번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꽤 많은 이 재판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뇌물죄에 대해서 가장 위중한 거예요. 10년형 이상 뭐 무기징역까지 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얽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거죠. 첫 번째, 이건 프레임이다. 고영태 프레임이다. 왜 빨리 수사 안 하지? 수사해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해서 돌려버리겠다. 그리고 검찰은 나한테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거는 왜 지금 아직 수사를 안 하지? 그것도 역시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했던 어떤 프레임들을 다시 한번 지금 해갖고 이 뇌물 관련 재판을 이 관심을 끌어서 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언어 폭력적이고 인간 아닌 수사를 받았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으로서는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법정에서? 결국 본인으로서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특검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없는 그 방에서 특검의 어떤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이 삼족을 멸하겠다. 네. 아들, 손자까지도 어떻게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저때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막 저 들어갔잖아요. 모습이 있는데 결국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잡아떼면서 나를 이렇게 몰에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본인으로서는 그것이 정말 없는 사실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정말 그와 같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어쨌든 간에 네. 지금으로서는 최순실 씨의 전체적인 어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특검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무런 국민의 어떤 그 메아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손 변호사님 마지막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경재 변호사가요. 최순실 씨 귀국하라고 종용한 거를 후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뭐 구속되어 있으니까 아마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그냥 무슨 결과가 잘못되면 변호인들은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변호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괜히 내가 구속될 사람인데 그냥 해외에 도피하고 있으라고 할 걸 뭐 이런 여러 가지 한측적인 의미인데 예. 사실은 최순실 씨를 귀국해서 일을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한 건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최순실 씨가 들어왔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네, 예. 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일을 해결하라. 플러스 이경재 변호사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듣고 들어왔던 모양인데 들어와 보니 이경재 변호사님도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증거와 이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최순실 씨한테도 조금 미안하다. 내가 얘기했던 조언은 구속돼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후회, 뭐 연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에 대한 좀 미안함 이런 게 좀. 그렇죠. 내 의뢰인이 구속돼 있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인이고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변호인은 인간적으로 자주 만나니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격적 재판을 앞두고 예. 여론을 통해서 재판부에 사실상 정치적이라든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괜히 들어오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향후에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법리에 의해서만 좀 다뤄지길 바라는 재판부를 일종의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뭐 그런 의도도 이경재 변호사가 그 법리적 측면에서도 이런 의도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